장관의 취임사를 잠시 뒤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모여있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지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하면 바로 취임식이 시작될 것이고 취임사를 읽을 예정입니다. 자, 잠시 전에 이제 임명제가 되자마자 바로 현충원 갔다가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취임식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임식에 늦은 시간에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취임을 보기 위해서 취임사를 듣기 위해서 법무부 개강장에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으로 장관에 발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통용으로 불리는 그런 막강한 정치적 입지를 벌써부터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자, 애국가 제청까지 이어지네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취임식을 갖기 위해 법무부로 와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한 장관의 취임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애국가 1절만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한 장관이 지금 임명됨으로써 상당히 여야 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임명과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임명을 오늘 함으로써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가 또 관심이고요. 그리고 내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 이 여당 의원들이 모두 내려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 그 의미가 한동훈 장관 임명이 얼마나 또 덮을지 그런 것들도 큰 관심으로 보입니다. 지금 애국가 제청이 끝났고요. 승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례 마치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데까지 한동훈 장관 취임식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의 임명,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 모두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제대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셈인데요. 취임식 지금 준비를 위해서 법무부 대감단이 와 있고 국민의례 선거선거에 대한 묵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듣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한 장관이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포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취임사에서는 뭐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바들을 그대로 정리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말들이 또 이어질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한 장관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은 장관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한 장관 이제 취임사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현충원 방문하고 취임식 치르고 아주 속도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에도 아마 같이 갈 가능성이 큰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란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곧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하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곳 스튜디오로 들어와 볼까요? 한 대략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메시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 볼 텐데요. 먼저 제가 또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여러 취임사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위원님. 여러 메시지들인데 특히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건 저 부분입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아마 첫 일성으로 하면은 뭐 저런 제목의 기사들이 내일 조간신문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윤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글쎄, 근데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일반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은 늘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뭐 또는 사회적 적폐,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늘 말해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해왔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는데, 그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게 뭐 막았다 이런데 저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이른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 저것도 원론을 벗어나서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는 얘기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일반론인데, 저는 그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제가 딱 따온 부분, 표현이 딱 하나 겹쳐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분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해주겠다 해서 정당한 소신 부분이 딱 겹쳐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정당한 업무 수행 공직자 외풍으로부터 지켜드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그거 썼습니다. 앞에 부분에 아.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딱 눈길을 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관계자들과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고, 한동훈 장관 왼쪽에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함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한동훈 후보자보다 한 기수 선배인데, 일단 이 투톱이 앞으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를 이끌게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아까 최병무 의원님이 짚어보셨던 외풍으로부터 혹은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우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재 발언도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 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증권범죄합수단, 합동수사단 다시 출범하겠다. 저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없앴던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조 불렀던 그 수사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 남부지검에 이게 설치가 됐고, 이 금융위원회라든지 증권감독위원회 등등 전문가들이 다 파견돼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대형 이런 이 펀드 사기라든지 이런 걸 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일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권범죄의 검거 건수나 적발 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사단은 아니지만 수사협의체 비슷한 걸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수사단보다는 권한이 훨씬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요즘 범죄는 보면요, 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십니다. 요즘 그 라인과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가 뭐 수조 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본인의 정말 노후를 전부 다 넣었는데 완전 사기를 당해버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범죄들을 지금 적발하고 만든 건데,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결국 이게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이 분야의 어떤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혹은 중대범죄 수사도 철저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다분히 애둘러서 검수완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저는 역시 소통용다운 심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소통령이요. 예, 소통용다운 심사였고 저는 그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공정성을 예. 담보할 수 있는 인사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인사를 본인과 배척되고 본인의 반대 의사를 한 사람들 쫓아내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배치를 해서 과연 검찰의 중립성이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크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택택 그리고 또 여기에 산도 세자는 출마한 후보들을 옆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한해 못하는 나. 이런 것은 두고두고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서영수 대변인인데 제가 굳이 만약에 뭐 반대 입장에 서보자면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글쎄 뭐 누군가는 친정권 성향의 검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조차 넘기지 않은 부분은 그 과거의 검찰 문제지 뭐 지금의 검찰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때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리 친여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총괄했던 거는 그런가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수사가 안 됐던 거를 수사를 다시 집권을 시켜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4명이 구속됐는데 주가 조작에 통장을 배주고 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소면 조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증권범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부분들은요 정말로 개미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핏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주 엄단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만든 것은 매우 환영을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 행정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가 비정상이었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석하시기 나름입니다. 예. 아니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을 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마무리해서 작년 12월 달에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김건희 여사만 뺐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뭐 보완하는 정도, 이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거를 글쎄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아까 정치검찰 얘기를 했어요. 우려가 되는 것들은 예.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수사가 달라진다라고 예단하는 부분들이 이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또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성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그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것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러려고 지키려고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회적 강자도 정말 그 어떤 배려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여기서 오늘 취밀성에서 여러 단어들이 좀 많이 되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의, 상식, 외풍을 지킬 것이다. 균형, 엄정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여러 논평들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 외풍으로부터 막아주겠다. 증권범죄 합수단도 다시 출범시키겠다. 이런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취임일성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풍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마치 이제 물론 제가 그걸 국회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진보 세력에 대한 외풍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풍이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풍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지역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권력이에요.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많은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장관과의 관계예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소통력으로 역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풍으로부터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야당에서는 협치는 내팽개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도 정리를 좀 하자면 아마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가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 혹은 중대범죄 수사도 좀 철저히 하겠다. 최병우 의원님은 시간이 20-30초 나오는데 짧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야당은 앞으로도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한동훈 후보자 낙마 1순위 공세를 펼칠 거고 앞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 앞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과도 연계가 되면서 그게 좀 앞으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이제 표결 문제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연결될 가능성, 뭐 민주당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차피 이제 기정사실이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그 여야 간에 지금 뭐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뭐 지방선거 얘기도 있었고 뭐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비 전략과 여러 구설도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방역 수장이 바뀐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취임식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현장 분위기까지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